자, LG전자입니다. 오늘 LG전자 부분을 조금 늦게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개장 초에 프로그램 쪽이 유입이 되면서 뭐 평상시 등락 범위로 한다면은 0.93% 등락 범위가 적지 않은 등락 범위예요. 캔들 크기가 평상시에 굉장히 작았단 말이에요. 거래가 없고 거래 둔화된 상태에서의 흐름이었고. 그런데 오늘 기준은 0.93% 이제 갭 상승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거래가 일부 수반이 됐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유입되는 게 좀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좀 확인이 됐고, 결론은 이제 LG 전자 쪽의 기준의 흐름이 마감 때까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와줬다는 거죠. 프로그램 쪽의 매수 115만 주의 매수, 아마도 그 외공기관 쌍끌이 순 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공기관 쌍끌이 순 매수 기준에서 거의 뭐 꼴이 거의 없이 종가가 최고점으로 이제 형성돼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속성을 띌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 누적적인 수급이 이렇게 뛰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22년도 9월 말 10월 저점 찍고 그 시장 전체적으로 돌릴 때 그때 수급이 일부 들어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좀 수급이 다시 좀 꼬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도 둔화됐었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계속 어렵게 흘러가 있었는데, 지금 기준은 이제 그 이슈인 거죠. 이슈가 불거지면서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부터 좀 먼저 또 보시면은, 오늘 뭐 문자 나간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10만 4천 원, 10만 5,500원, 10만 7천 원. 그리고 이제 10만 8천 원, 9천 원에는 매수 사인을 내드리진 않았어요. 그 내일장 공략제 우선순위로 보고 있는데, 그 내일장에 오늘의 이슈가 계속 불거져서 흐름을 줄 거냐. 그 엄청난 이슈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이 정도 그 변동률이 나온 거는 뭐 수급 논리에 의해서 그 모멘텀이 작용되면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데, LG전자 부분이 사실상 그 지금 사실 백색가전 위주에서의 매출, 근데 마진율이 떨어져요. 마진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이 무슨 뭐 90조, 뭐 내후년에 100조 수준, 97조까지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브랜드 가치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LG 그룹 내에서의 브랜드 가치는 LG 그룹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매출은 내고 있는데 영업이익 보시면 아주 뭐 기가 찬 거죠. 판관비 조금만 줄여도 영업 마진은 더 확장이 될 거예요. 근데 판관비를 또 줄일 수도 없고, 결론은 그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뭐 5%? 야, 이건 뭐 머리 아픈 거지.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은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하신 구강모 회장인가요? 그 새로운 회장 취임하시기 전에 과거 이제 선대 회장님들의 기준에서 뭐 전문 경영인들의 의견이 되겠죠. LG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은 핸드셋 사업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3분기 연속인가 적자가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그 핸드셋 사업 부분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빼지 못했던 거는 핸드셋에서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이 순간적으로 좀 높아지고 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바일 쪽에 성공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영업 이익률의 개선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지해 왔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20년 그 4분기에 신규 이제 회장님 취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핸드셋 사업 부분을 그냥 뭐 매각도 아니고 그냥 다 정리, 깔끔하게 정리. 매각 뭐 추진하고 시간 걸리 다 필요 없어, 정리.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21년도까지 해가지고 싹 다 정리가 끝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LG전자는 전장 사업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한 건데, 그 전장 사업 부분이 이제 좀 마진율이 나와줄 수 있을 정도로 좀 표면적인 공개적인 실적 개선 폭이 나와주기를 뭐 굉장하게 기대를 했던 거죠, 하여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20년도 12월, 21년도 1월 뭐 이럴 때 계속 이제 슈팅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또 어렵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전장 사업 부분은 2020년도에 처음 스타트된 사업은 아니에요. 이미 2017년도에 이미 호주가 아니죠. 오스트리아 업체를 1조 원을 주고 인수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1조 원 주고 인수했다고 해서 바로 뭐 영업 마진이 나오지 않겠죠. 그럴 것 같으면 매각을 안 했겠죠. 오스트리아 업체가. 어찌됐든 그게 이제 그 지난 2017년도 그때 한가위 연휴 때 그때 이제 공시가 명확하게 나왔었어요. 그 공시 나오고 뭐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그러고 나서 슈팅도 있었고 그리고 그 LG전자의 그런 그 슈팅이 나오면서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다 움직였어요. LG화학 또 그 당시 기준 LG이노텍 뭐 그러니까 전장 사업의 전체 그룹의 포커스가 이제 맞춰지는 뭐 그런 흐름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는 2차 전지가 2017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장 사업 뛰어들 때. 그 당시 기준에 뭐 2차 전지 사업 자체가 뭐 지금 이제 LG엔솔이 물적 분할이 돼서 분리상장된 그런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연간 단위의 그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LG화학이 갖고 있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연간 단위 흑자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데 2020년도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제 그 후보죠.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부분을 육성하겠다.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그런 정책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었는데 근데 뜬금없이 이제 전기차 사업 부분이 부각이 돼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3사의 폭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애플과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불거지면서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장중에 말씀드렸지만은 LG전자가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상한가는 못 가겠냐 뭐 그런 얘기도 거침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LG전자의 상승률이 결론적으로 14%에 달하는 13.59에 끝났어요. 근데 뭐 상한가는 못 가겠냐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2020년 12월 23일 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 머미들이 불거지고 2020년 12월 23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주식하면서 LG전자 상한가 간 거 뭐 제가 기억하는 건 두 번뿐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이제 그 주문 실수로 하한가 맞았던 적이 있고 그것이 마감동 효과에 그것이 그 다음 날 시초가에 점상으로 형성됐던 기억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도 오래돼서 그것도 뭐 LG전자가 맞는지도 가물가물할 정도. 그리고 이제 2020년 12월 23일 거는 그때 당시에 LG전자가 우리가 주력주였고 그리고 그날이 특이하게 또 12월 23일이 윤정두 음력 생일이었어요. 그 희한하게 11월 9일이라는 날짜는 뭐 202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종목군들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9일은 아마도 HMM이 그때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날. 그리고 우리는 HMM을 21년도까지 꾸준하게 들여다보고 5,000원에서부터 5만 원까지인 거죠. 10배. 그 사이에 이제 뭐 본격적인 매수에는 21년도 뭐 1, 4분기 기준에서부터. 하여간에 그런 날짜들은 거의 안 잊어먹어요. 작년 2차 전지 뭐 종목군들별로 상한가 간 날짜라든가 재작년에 금양이 시가총액 1조가 안 됐을 때 1조가 안 됐을 때 5천만 주 곱하기 7천원 3,500억일 때 그럴 때 이제 뭐 7월 25일인가요? 하여간에 상한가 연속 이틀 들어갈 때 그런 날짜들은 거의 대부분 기억을 해요. LG전자도 그래서 좀 이따 차트 자를 때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상한가까지 나온 그때 가격은 얼마였니라고 하면은 그때 시가총액 한 15조 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보긴 봤는데 그죠? 9만 원인가부터
그러니까 약보합이 9만 1,000원인가 뭐 했을 거예요. 1% 약보합이. 거기서부터 상한가를 간 거니까. 주식수가 1억 6,300만 주? 그죠? 1억 6,300만 주 곱하기 9만 원이면 거의 뭐 계산해보나 마나 한 15조 이상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5조짜리가 상한가를 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슈팅이 계속 나왔다. 그 정도로 어떤 종목이든 이제 뭐 이슈의 크기에 따라서 뭐 상한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의 기준에 LG전자 오늘의 이슈 범위는 어찌됐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업체 자체에서 기준점에서 7월 출시돼 이런 거 표 작업하시는 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을 본인들이 그냥 가져다가 작업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 내용을. 그러니까 오는 이런 거는 다 기자분이 그냥 써놓은 단어잖아. 그런 단어 토시 달리는 단어들 넣을 필요 없다고. 어찌됐든 하여간 연습 좀 해보세요. 연습들. 본인들 그 방송할 때 다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다 원고 써야 되고. 뭐 작가가 없잖아. 케이블 경제 TV 뭐 소형업체들 작가가 어딨어. 또 대형사들 그 기준에서도 작가가 어디 있어요? 작가가 다 있어도 구성 작가뿐이 없지. 내용들은 다 전문가가 본인들의 원고를 쓰는 거고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되잖아 사실상.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연구원이든 또 아나운서든 뭐 7월에 출시되는 뭐 기아차 기준에 기아 전기차 부분에 컨텐츠 플랫폼을 공급한다. 이 부분에 이제 전장산업 부분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으로 이제 해석되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이 돼서 슈팅이 나왔고 그간의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일정 범위의 대차, 공매 대차 부분에 상환이 있었을 수 있고 이게 추이 추세로 강력한 매수 진행이 되고 슈팅이 나오려면 내일 거래가 또 터져야 돼요. 만약에 내일 거래가 오늘 거래의 80% 정도 터지지 않는다. 절반으로 급감한다. 그러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눌려가지고 차익 실현도 아니고 수수료도 안 나온다. 그래도 정리를 하는 게 옳습니다. 주력주로서 꾸준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면. 오늘 기준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이제 매수세는 10만 4,200원에 냈는데 5분봉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스타트가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장주부터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 그리고 지금 분봉이 이제 거래량이 가려져 있는데 좀 이따 이제 분봉 그럼 보여드릴게요. 퉁퉁퉁퉁퉁 치고 들어가는 흐름들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번 우리 쪽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게 10만 7천 원일 때 잘라주신 거니까 원고에는 뭐 지금 최고점 올라간 기준에서 원고를 잘라주셔야 되는 게 옳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펀더멘털적인 부분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너무 작아요. 근데 전장사업 부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영업 마진율도 같이 확장돼서 개선될 수 있다. 그게 있는 거고 원체 저평가예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PER이나 PBR 기준은 저평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마진율이 제한적인 데다가 판관비가 확대되게 되면은 뭐 그런 경우는 좀 드문데 핸드사업 부분 뺐으니까 그렇게 되면 영업 이익률조차도 또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백색 가정이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LG전자도 뭐 IT로 뭐 분류를 잡고는 있습니다만 전기전자 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PBR, PER에 형성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밴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놓고 보시면 이 밴드 부분 그 제가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릴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종목별로 증권사 보고서 나올 때 이 밴드 부분이 같이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짧은 구간이 아니라 더 월등히 긴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걸 가지고 증권사의 펀더멘털적인 분석 내용 플러스해서 어찌 보면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될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도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저걸 놓고 보면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 광민정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화요 월요일자인가요? 월요일자 팍승재 TV 야간 방송에도 언급을 했어요. 제가 한미반도체 저는 30만 원 간다라고 본다. 근데 광민정 애널리스트가 설정해 놓은 26만 원은 펀드멘탈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매출이 1조가 안 나오는 애를 시가총액 26조까지 목표로 설정한다는 건 그거는 증권사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하는 쪽의 기준에서는 좀 과도하게 설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반문을 했어요. 젊은 친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출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PBR이다 그러면 LG전자가 1배 미만이면은 1배 미만이니까 저평가라는 인식을 잡는데 그렇게만 잡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산을 했을 때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그 시가총액이나 지금 움직임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청산을 하면은 10,000원을 돌려받아. 근데 지금 LG전자는 얼마? 0.88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하면 10,000원인데 8,800원에 움직이고 있으니 저평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적자가 지속될 때에는 독점적인 위치잖아요. 한국전력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기요금을 동결시켜 놓고 또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충격을 받고 이제 적자가 형성되고. 근데 그 생산 라인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랬을 때 자산 가치 부분이 뭐 10,000원이라고 쳤을 때 한국전력은 1,500원에도 거래가 됐었단 말이에요. 1,500원에도. 그러니까 그 밴드로 놓고 보니까 PBR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최근 내에 뭐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어느 수준에서 움직임을 가져갔느냐. 그게 업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종목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의 기준에 예를 들면 자동차도 굉장히 저평가잖아요. 자동차도 PBR이 일반적으로 5배에서 7배? 그 정도. 슈팅이 나오면 이제 1배 이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요. PR 자체도 자동차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5배에서 7배. 이게 슈팅이 나오면 그것도 10배 정도 수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현대차 슈팅 나오면 60만 원까지 나갈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의 실적만을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5배에서 7배 형성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략 지금 13조 영업이라고 했을 때 13조 영업이 순익 부분이 영업이익이 지금 13조, 순이익이 13조죠. 순이익 13조에 5배면은 65조. 시가총액 65조가 돼야 돼. 65조가 돼야 되는데 현대차는 그것도 안 나와요, 지금. 시가총액이 50조 원, 58조, 57조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굉장한 저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밴드로 놓고 볼 때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때 그러면은 그 LG 전자도 만약에 이번이 기회가 돼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지금 요 자락의 흐름이 요 두 번째 줄 있죠? 요 두 번째 줄의 PBR이 0.85배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0.9배 뭐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슈팅이 나올 때 21년도 말씀드린 20년도 12월 달 상한가 가고 12월 23일 날 그리고 1월 달까지 해서 슈팅이 나오고 그럴 때에 PBR이 주가가 슈팅이 나오니까 1.94배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요 두 번째 선으로 기준 잡으면 1.58배죠. 1.58배까지 움직일 수 있다. PBR이.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당시 기준처럼 어마어마한 이슈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그 2020년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20년도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해서 3달. 근데 실질적으로는 11주 동안에 시장이 40% 올라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는 LG 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70에서 100% 올라왔어요. 주가가 11주 만에 시장은 40%,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화학,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가 70에서 100% 올랐습니다. 그만큼 유동성도 컸고 이슈가 전기차에 대한 이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코프로 그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 기준에 배터리 3사의 슈팅부터 해서 하다못해 LG전자의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LG전자의
상한가가 12월 23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15조짜리가 멀쩡하던 애가. 그러면 그런 슈팅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면 PBR로 따졌을 때 그런 슈팅 범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노란 색깔 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러면 저게 얼마예요? 저거만 해도 14만 원 수준이에요. 이렇게 땡겨서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자산 가치의 PBR 1.2배하고 지금의 1.2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옛날에는 한 주당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었어. 근데 실적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지금은 주당 가치가 12만 원일 수가 있잖아요. 그 12만 원 대비해서 1.2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주요하게 이제 사용하는 게 업종 PBR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평균치가. 또 업종 PER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것을 이제 최상단으로 좀 쳤겠죠. 그래서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26만 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그게 이제 광민정 애널리스트의 주장이고,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논하기보다는 그럼 기술적으로 아예 기술적으로 대처하는 게 오히려 낫잖아요. 편하고.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은 LG전자의 기준에서도 현재 기준에 저평가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이 무조건 해소가 된다. 뭐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소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이러한 이슈가 불거졌는데 이 이슈를 모멘텀으로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의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메이저가 공격적으로 수급을 준다. 더 들어온다. 공매대차 상환이든 뭐든 윗방향으로 매수 강도를 준다. 오늘처럼 막 100만 주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움직일 수 있다.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놓고 봤을 때 과열 부분을 예전에 21년도 1월까지의 흐름에서처럼 그 정도 시장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 정도 시장 분위기라는 규모가 그 당시에 21년도 1월 11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대금이 44조가 터져요. 하루에. 지금은요. 최근에 계속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하루 거래 대금을 코스닥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을 올려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10조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4분의 1 도박 나 있는데 얘만 오늘 나와 있는 7월부터 기아의 뭐 전장 부분 납품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상한가 만들고 슈팅을 더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냐. 그건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밴드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14만 원 정도 수준이 지금으로서는 제가 판단할 때 기준에 1.2배의 PBR 수준. 그래서 14만 원 정도. 지금 주가 대비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0% 정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뭐 PER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으로 전략을 기술적인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 됐든 펀더멘탈 감안했을 때 추이 추세 기준이 됐든 이해되시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일주 월봉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드릴 텐데 오늘 5분봉은 이제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설정을 잡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거래량 안 보여드린 못 보신 부분에 있어서의 거래량이 개장주에 이렇게 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갔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로도 갖고 있던 종목이라 뭐 5분 만에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은 뭐 10분봉까지 해서의 기준, 그러니까 대략 10만 2천 원 혹은 늦어도 10만 3천 원 정도의 매수가 잡혔어야 되고, 그리고 윤정도 입장에서 10만 4천 원의 매수 사인 드릴 때가 10시 이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판단이 벌써 윤정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왜? 거래 대금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프로그램 순매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오늘 뭐 실패될 수 있잖아요. 꼬리에 달리고 저기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그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 요인이 되겠느냐. 전부 다 감안했을 때 일단 거래는 터졌고요. 거래는 그냥 터졌다는 게 아니에요. 5MA, 20MA 거래량 정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극대형주 17조짜리가 슈팅이 나오려면은 전체 거래대금 순위 최상위 5위 안에는 들어와야죠. 17조짜리니까. 근데 거래대금이 3위였어요. 프로그램 수급은 1위였는데 40만 주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매수인 드린 10만 4천 원 기준에 40만 주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은요 115만 주에 프로그램 매수만 그리고 75만 주가 일단 프로그램에서 더 들어온 거예요. 수급 범위 지금 실질적으로 추정치 지금 추정치는 이제 거의 마감 추정치니까 대부분 이제 이 실질적인 추정치인데 외국인과 기관 합산해서 얼마 224만 주를 샀어요. 그럼 와 대박이다 아니야. 뭐 물론 굉장히 많이 산 겁니다만 1억 6,360만 주짜리예요. 그러니까 1억 6,300만 주, 1억 6,400만 주라고 잡고 1억 6,400만 주에서 220만 주니까 뭐 1.5% 정도 산 겁니다. 1.5%가 안 돼. 1.4%, 1.3%, 1.3, 1.4 이렇게 되죠. 1.3, 1.4.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들어오고 적지 않은 물량이긴 한데 그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주가는 벌써 13%대 흐름이 연출이 됐다. 그럼 그건 뭐예요? 수급 들어온 것만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흐름을 가지고 내일도 대박이 난다. 이건 아니야. 내일 기준에서 오늘처럼의 거래가 터지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보여지고 왜냐면은 프로그램 수급은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프로그램 수급조차도 안 보여지면은 보여지지 않는다. 뭐 이게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뭐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진짜 기술적으로 거래량 보면서 거래량 수반하고 양봉이 터지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개장초 거래량을 넘기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장 막판에 이제 슈팅 나올 때 거래가 한번 빵 터졌을 뿐이지. 이해되세요? 누적적인 수급이 프로그램이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게 안 보여지면 그리고 이제 그것 이외에 기관들의 오늘은 쌍끌이 매수이지만 또 그만큼 바닥권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대차 상한 부분에 흐름의 매수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공매대차 상환이라 보기는 어렵고 순수하게 이제 그 오늘의 그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주고 수급이 유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내일 기준에 또 집행할 거냐?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는 집행을 하더라도 위로 계속 싸서 매수할 거냐? 떨어지는 물량만 매수할 거냐? 그걸 잘 놓고 봐야 돼. 17조짜리 하루에 어찌됐든 13.6% 올라왔고 우리는 우리 첫 매수 가격 대비해서 5% 이상 17조짜리에서 변동률이 나왔고 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면서 대처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주력주로까지 갖고 있었고 뭐 고평가는 아닌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들여다보자. 주봉 기준에서는 뭐 월봉 기준에서는 수급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는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의 기준에서 완벽하게 흐름이 좀 나와줘야 돼요. 다음 달에 5가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 근데 지금으로서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20년 11월, 12월 그리고 21년 1월 뭐 이런 때 기준의 거래가 터지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터지겠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이번 달 말고 다음 달 기준에서는 어찌 됐든 고점 거래량의 뭐 이게 이제 1,000만 주 정도 되려나요? 1억 주 1,000만 주 월봉이고 지금 뭐 평상시 거래를 감안했을 때는 1,000만 주, 20만 주, 50만 주, 1,000만 주 정도 되겠네. 1,000만 주. 몰라. 계산이 안 돼. 하여간에 뭐 나중에 그 뭐 차분하게 계산해 보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7 그리고 5 이 정도는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이번 달에는 5MA, 20MA의 거래량만 넘겨도 상관없어요. 지금 터치해 있고 넘기리라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MA가 14615인데 그건 넘겼죠. 오늘 기준에 넘겼네요. 그럼 이틀 이제 더 남아 있으니까 월봉상의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범위이다. 그래서 요 앞에도 보시면 거래를 수반하고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 그러다가 이제 슈팅 뭐 어떤 이유에서든 자체적인 이유든 어떤 이유든 그렇게 해서 월봉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요 거래가. 그리고 뭐 여기가 매물벽에 그런 거 없어요. 대형주는 매물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부터 해서 메이저의 수급 범위가 강화된다면 뭐 그 기준에서만 들여다놓고 보셔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주가가 횡보를 했었기 때문에 매직 시그널 자체가 횡보예요. 횡보. 횡보에서 지금 뭐요? 꺾이고 크로스가 나왔는데 영선은 아직 돌파 안 됐죠. 여기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고 다음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의 흐름이 나온다면 요 시그널 영선까지 돌파하게 되면 세 가지가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이렇게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그러고 나서 영선 돌파하고 그런 과정 속에 거래가 실려 있었으면 초대박이었을 텐데 거래가 실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추세 강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록 색깔이 되겠죠. 중립 범위의 기준. 주가는 종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소나 모멘텀 차트 우리가 놓고 보고 있는 매직 시그널 기준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은 거래량 부분이 제한적이었다. 신뢰도는 조금 결여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조정폭이 좀 깊어져 있었고 이번 달 기준에 이슈가 불거지면서의 변동성의 확장. 그러니까 이런 시원한 그 윗꼬리 달린 부분까지 다 매수고 아니에요. 왜? 윗꼬리가 결과적으로는 종가상으로 달려 있지만은 장중 기준에서 어때요? 월봉이니까 월간 단위 기준에서 저 윗꼬리는 몸통이었겠죠. 시초가 이후에 몸통으로 쫙 달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오는 기준, 그 기준이 매도의 기준, 차익 실현의 범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거래 없이 거래 급감하면서 미끄러져 내릴 때 일시적으로 딱 그 가격 반발력이 일부 형성됐다가 거래가 급감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저거는 다 매도. 이게 이제 월봉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뭐 앞전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해서 앞전 고점의 이 부분이 뭐 매물벽이라든가 여기는 못 들어요. 쉬어갈 거예요. 그러진 않아요. 특히 대형주는. 다만 이제 저 정도 위치에서 뭐 13만 원 요 정도가 이제 뭐 명목 가격 형성돼 있고 뭐 쉽게 가볍게 움직임을 주지 못하면 뭐 저기서 횡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것 때문에 뭐 저기가 뭐 주요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희가 뭐 매물벽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대형주는 그렇지 않다. 그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서 거래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거래가 이제 그 줄 거드린 것처럼 그 정도 터져주면 되는데 이미 이제 오늘 700만 주 정도 터졌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래가 저게 이제 5천만 주인 것 같아요. 5천만 주. 그 700만 주씩 계속 터지면 이제 어마어마한 슈팅이 지속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기준에서는 1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1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되겠다 한 게 이제 일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 거래가 하여간에 내일 당장의 기준에서는 최소 500만 주는 넘겨줘야 되고요. 최소 500만 주는. 그래야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다. 오버슈팅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 이제 그 전체 시장에서의 추이 추세의 관심도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하루 거래량 기준이 최소 2천억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그래서 200에서 300만 주 정도 계속 형성이 되면은 추이 추세 매매로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소나 모멘텀 차트는 월봉에서 이제 놓고 봤다면 이제 수급 범위의 흐름에서 뭐 최근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네요. 그죠? 일단은 뭐 어찌 됐든 요 앞전 그 캔들의 몸통의 기준 시초가 대비 다 눌려져 내려왔는데 캔들의 몸통의 기준에서 형성돼 있던 요 수급 부분을 일단은 오늘 거래 기준에서 넘겼다라는 거죠.
엄청난 매수 강도와 함께 넘겼다라는 거예요. 넘겼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급 논리와 함께 이제 그 움직임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도 단기 추세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뭐 거래만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요 거래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최소 500만 주, 그러니까 80% 그리고 70%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잡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거래 수준을 넘기면 가장 좋죠. 700만 주를. 근데 직전 거래일 기준에서는 이제 우리가 80%를 설정하는데 뭐 50% 70% 기준만 잡아도 돼요. 그래서 5천만 주, 아니 5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은 최소 시초가 대비해서 뭐 최소 7%의 변동률 정도까지는 놓고 볼 수 있다. 7에서 뭐 10% 이상, 500만 주면 7에서 10% 이상 시초가 대비. 그러니까 뭐 오늘 시간에서 눌리고 마감이 될지, 수급이 원체 좋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근데 메이저가 자금 집행을 좀 덜한 게 있어서 시간에서 매수를 한다면야 강세를 띨 수 있는데, 개인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강세를 띄는 거는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지금 오늘 이 고점 넘긴 부분은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뒷받침됐다. 그리고 요 그 석배령이 떴던 부분의 몸통을 다시금 되돌리면서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힘의 강도, 기술적인 힘의 강도는 매우 뛰어나다. 저 양봉의 크기, 평상시에 한 달 동안 나올 수 있는 변동률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을 한 방에 터뜨려 놓은 거죠. 기도해야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오늘 신규 편입하신 분들도 어떻게 슈팅이 나오기를, 거래가 터지기를. 거래가 안 터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다시 제한적으로 띄엄띄엄 움직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일단은 어찌됐든 그 일본 기준도 놓고 보셔야 돼요. 일본 기준의 거래 대금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본 기준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지금 같은 거래가 최근 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죠? 최근 내에 없었기 때문에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의 기준을 잡아놔야 돼요. 일단 차트 부분 자른 거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월봉 그리고 주봉. 이번 주에도 VVIP 방에도 신규 가입자가 있으셔서 저기 했다면은 그 대답도 안 올려? 식사 가셨나? 응? 처음 들어오실 때 포트폴리오 녹화되는 거 그거 다 수정해서 올려놨어야 되잖아요. 월요일 날. 예? 말해야만 그냥 다 수정하려고 그냥 막 그냥 진짜 수정 다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의 거래 대금 부분, 수급이 이제 주봉에서 놓고 보신 거니까 이 거래 대금 부분이 평상시에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캔들 자체가 작은 거예요. 오늘 캔들이 비이성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래 대금이 이제 17조짜리잖아요. 18조. 특권 되면 20조가 돼버려요. 거래 대금이 5천억 전후는 형성이 돼야 돼, 최소. 그리고 오늘 같은 슈팅이 나오려면 1조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냥 나는 추세 매매로 보겠다. 그래도 3천억씩 터져야 돼. 이해되세요? 거래 대금이 없는 그 흐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HLB 오늘 왜 움직였어요? HLB 오늘 움직인 거는 결론 아무것도 없어요. 거래가 터졌잖아. 그 거래 속에 LG전자처럼 누적 수급이 있느냐, 그 정도까지만 해줘. 그 LG전자 누적 수급 쌍끌이로 순매수했으니까 너무 좋다. 근데 맹신하기에는 1.5%뿐이 안 된다. 1.5% 사고 주가를 13%대 끌어올려 놓는다? 그러면은 얘는 하루에 1%씩 사면 그냥 순식간에 더블 나오겠네. 예. 그래서 거래 대금 부분에 요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5천억이면은
지금 기준에서 최소 뭐 하여간에 뭐 500만 주씩 터져줘야 된다는 거지. 최소 400만 주 뭐 이렇게. 400만 주 들어오면은 슈팅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또 5천억 가까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일주 월봉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간단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백색가전 만드는 업체고, 그리고 백색가전 이외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 그 전장 사업에 대한 그것이 이제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가시적인 성과 부분이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나와줬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를 더 확장시킬 거냐.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오늘 보도자료 이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증권사 보고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이제 차분하게 나오면 그것을 명분으로 움직임을 줄런지 누가 메이저들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뭐 국내 기관 투자자 이쪽에서 움직임을 주는지 그 정도 부분 해석해서 놓고 보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놓고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LG전자의 기준은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볼 거고,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거래가 어떻게 터져야 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의 기준은 교육자료 매번 올려드리니까 그 교육자료에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을 설정을 잡아드리잖아요. 한미반도체 400만 주는 터져야 됩니다. 오늘 400만 주까지는 안 터졌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터져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동시호가에 4만 주 이상, 또 9시 10분까지 4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 10시까지 120만 주 터지고 양봉,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준다면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전일 대비가 아니에요. 시초가가 뭐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시초가 대비해서 요 기준 거래량에 맞게 움직인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최소 5에서 7% 이상 변동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좀 전에 LG전자 뭐 7% 이상이면 그거는 이제 500만 주가 터졌을 때 최소 5천억 이상 뭐 그 이상으로 터졌을 때 기준. 한미반도체가 LG전자보다 시가총액은 작지만 거래대금은 한미반도체는 더 터져야 돼. 1조씩. 왜? 이미 한미반도체는 거래가 터져 있던 쪽이고 LG전자는 거래가 없다가 움직이는 쪽이에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LG전자를 포트폴리오에 계속 넣어놨다가 이제 사실 거래가 너무 없어서 빼놓은 상태였는데 고평가 종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급 그리고 시장 해석만 좀만 확인되면 무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4만 원까지 일단 열어두는데 1차적으로는 변동성 매매 기준 잡는 거니까 12만 원 수준 정도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는 지금 종가 대비해서 10% 수준을 어떤 종목이든 일반적으로 10% 지금 현재가 또 종가 요 기준의 10% 수준을 목표치로 설정을 해서 전략을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뭐 유튜브 부분을 유튜브에 오셔서 윤정도를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바꿔주세요. 지금 매번 이것도 이제 까먹으니까 지금 요게 지금 오늘 건가요? 오늘 거 같은데 4시간 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장중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드렸고 현대차, HLB 2차 목표 주가 6만 원이었잖아요. 그거 넘겼잖아 오늘. 5일 전에 6만 원 목표 주가 설정하고 4만 8천 원에 들어갔는데 대박인 거죠. HD 현대일렉트릭 뭐 목표 주가 30만 원 해놨는데 지금 30만 원 훌쩍 넘겼어. 31만 4천 원까지 갔단 말이야. 대박인 거죠.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전략들이 다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들어오셔서 전략 무료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씀을 별로 못 드렸는데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는 VIP 방에 계신 분들 VVIP 방으로 오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 LG전자의 편입도 완전히 가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일부러 뭐 늦게 보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또 HLB의 차익 실현, 응? 또 장중 교육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오늘 뭐 슈팅 또 제대로 나와줬고 시간에서 이제 소폭도 강세 기준을 주고 있는데 어제 꼬리 달고 내려온 이후에 한미반도체 오늘 또 슈팅. 그런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그 말씀 드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나 라이브 방송 실시간 못 들어요. 직장 다녀야 돼요. 또 사업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VVIP 방에 오시는 거예요. VVIP 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접속하실 수 있으실 때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질문 주시면 되고 문자 왔는데 지금 이거 사는 건가요? 많은 건가요? 아까 문자 10만 4천 원에 LG전자 문자 왔는데 지금 10만 5천 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검색기의 기준에서 지금 HLB도 지금 검색기 매도 사인 나온 거까지 다 떠서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방송 종목 검색 갖고 나가는 기준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검색기에 이제 떠 있는 종목군들 보시면 뭐 LG전자라든가 9.74% 수익이에요. 만약에 오늘 진입 후의 수익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LG전자의 9.74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진입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금 신호가 좀 화살표 하나 빨간 거 있죠. HLB 제약 같은 경우 진입하면 이렇게 빨간색 보이잖아요. 이 빨간색 화살표가 개장 초에 이미 벌써 LG전자는 진입하고 신호가 딱 나온 거야. 진입. 그리고 중간에 한번 탈퇴 신호 한번 없었어요. 왜? 고점 대비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크게 밀림 없이 그냥 내리 달려간 거예요. 누구처럼? HD 현대일렉이 사실상 금요일날 슈팅 나올 때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나왔어요. 월요일날도. 월요일날은 이제 막판에 이제 꼬리가 쫙 달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LG전자의 진입 이후에 이 수익 범위들 이런 부분들을 검색기에서 다 활용하셔서 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윤정두가 일일이 매매선을 안 잡아드려도 또 HLB 지금 없죠. HLB는 매수 신호 나오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나서 매도 신호 나오고 그다음 바닥에서 다시 2% 돌렸고 하여간에 어찌됐든 VIP 방에 계신 분들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신 분들 또 외부에 계신 분들 자산 여력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VVIP 방으로 오셔야 된다. 수익이 목적이신 거지 교육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자 사인만 받고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기준이 되지 않죠. 라이브 방송에 와 계신 분들이 왜 와 계실까요? 하루 종일 매매를 하기 위해서? 아니야. 라이브 방송 매매도 거의 없어요. 메타방도 거의 없어요. 매매 따르기 방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설정이 잡히는 거다. 그래서 LG전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핸드폰 모바일 쪽에서 104,200원 매수사인 나오고 HLB 59,700원에 매수사인 나온 건가요? HLB 저기서부터 20%까지 슈팅 나오고 그리고 매도 신호 나오고